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원래 국무위원들도 안 부르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부른 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을 듣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 그 말씀과 동시에 총리님께서 옆에 앉아 계시다가 외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은 총리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에 대한 답변 삼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 충격적이었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게 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약간 톤을 높이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계시다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방금 누가 한 말인가요? 그 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이런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저한테 되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쭉 그 담화문에 발표했던 요지로 길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은 종북 좌파들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돼 있고 이 상태로 놔두면은 국정이 거덜난다. 경제도 외교도 다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외교 그대로 지금대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국무위원의 상황인식과 국정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은 같을 수가 없다.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뭐 그런 요지로 쭉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러나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70여 년 쌓아온 성취를 모두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니까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이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담화문에 기재된 그런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아니요. 나중에 그 소위 12일인가 그 나중에 대국민 담화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날 비상계엄 담화가 아니고 그때 주로 그런 취지의 요지의 담화를 하신 걸로 기억나는데 제가 그날 당일날 들은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 기억에 남아있는 대통령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그 집무실 안에서 윤석열 전 그때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법치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내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때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아까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길래 그동안에 야권에서 비상계엄 얘기 나왔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하지 않으셨냐, 어떤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시려고 그럽니까?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시고 계속 그런 국정에 대한 좌절감 그런 것들을 토로하셨고, 그렇게 저하고 답변을 한 몇 번 진행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서 좀 침묵이 있다가 국방부 장관이 서서 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게 보였는데 제가 답변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은 다 앉아 있는데 국방부 장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 눈에 보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침묵이 흘렀을 때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방송 대기 중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국방부 장관이 답을 했고, 제가 그래서 이거 끝나고 무슨 대국민 담화하도록 지금 방송이 지금 연락이 돼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증인은 집무실 안에서 국무총리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을 반대한다 취지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있나요? 제가 도착하고 접견실로 옮길 때까지는 저하고 대통령님하고만 얘기가 있었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과의 대화 그 정도만 제가 기억이 나고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건 제가
듣지 못했고 들을 시간도 여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시에 저는 제가 국정원장하고 제일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언제 다른 분들이 도착을 했는지도 모르고,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일정 시간 동안 의견 교환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했고, 그때 아마 다른 말씀들을 하셨으려니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고, 대통령께서 자 이제 그러면 자리를 좀 나가주시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방금 그때까지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한 10여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제 도착한 이후로는 저하고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말만 기억이 나고, 그 이전에 있었던 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에 있었던 일은 당연히 모르실 거고요. 네. 그러니까 도착한 후에 피고인이 반대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네. 그건 기억이 다른 없습니까? 저 이외에 다른 분이 하는 말씀은 제가 듣지 못했고, 아마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의견들을 개진하셨겠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했습니다. 상황상 지금 이제 정의는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가지 네. 대통령한테 말하는 상황이라서 네. 누군가 같은 입장을 말했으면은 그걸 기억 못하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가 좀 누가 거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하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총리님이 저한테 그렇게 대통령이 물어보시지 않고 총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는 저한테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답변을 기대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평소에 뭐 제 성격과 저런 걸 잘 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 피고인이 증인한테 네. 의견을 물어보았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 때문에 증인이 이제 성격을 알고 반대하는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입니까? 지금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지, 무슨 근거를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 네, 아니고.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제가 뭐 총리님 제 통상할 때부터 30여 년을 제가 총리님 모시고 일한 사이기 때문에 저를 좀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증인 생각이라는 네, 말씀이십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집무실 안에서 반대 의견을 얘기할 때 아무도 거들거나 말을 하지 않아서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셨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했으면 맞을 겁니다. 네. 대적견실 CCTV 21시 10분경 영상입니다. 앞에 나온 사람이 증인이죠? 네. 그 증인과 피고인 등이 이제 집무실에 나올 때 영상인데요. 네. 당시 피고인이 문건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이 이 문건을 어떻게 받은 것인지 알고 있나요? 저 CCTV 보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증인도 문건을 들고 있는데 증인이 받았다는 그 아까 외교부 장관 그 문건인 건가요? 그거밖에는 없으니까 저는 그것도 집무실에 두고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접견실에 뒀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집무실에 내가 두고 나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CCTV를 보고서 내가 들고 나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21시 20분경 영상입니다. 오른쪽에 제일 하단에 앉아 계신 분이 증인이 맞죠? 네. 조금 더 네. 지금 문건을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가져와서 증인이 읽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지금 한 장씩 이제 넘겨보는데요, 증인이. 네. 그럼 이 문건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것도 제가 저는 제가 받은 거밖에는 기억이 없는데, CCTV를 보고서 제가 뭔가를 읽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 문건을 읽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저게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이나 여기 지금 있는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였나요? 뭐 하여간 충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이러고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러고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고 다들 좌절감하고 뭐 시체말로 뭐 멘붕 상태였죠. 그리고 총리님이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 또 저한테 외교장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대통령께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그런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저한테 옆에 있는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걱정, 우려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으로만 기억하지 구체적으로 말들이 많이 있지 않고 주로 침묵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정인이 저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기억나는 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저한테 이렇게 돌아오시면서 외교장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대통령님께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안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라고 문제가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합니다. 증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제 제가 집무실 안에서 총리께서 반대하시는 것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맞을 겁니다. 증인은 그럼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에 증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하였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네. 증인이 대통령실에 온 이후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라는 거죠.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나요? 저는 이 장관이 무슨 얘기한 게 거의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얘기 안 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 자리 끝에 앉아서 그냥 표정 없이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증인은 이상민 전 장관이 비상계엄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맞나요? 뭐 특별히 반대하거나 뭐 막 걱정하는 그런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거의 침묵 상태였기 때문에 체념하는 건가 뭐 상황이 이미 다 끝난 거로 생각하나 뭐 그런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28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1시 29분경 영상입니다. 네, 그 피고인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이 되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저거는 제가 저 장면을 보니까 박성재 이상민 장관은 계속 앉아 있기만 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저렇게 서서 뭐 얘기하고 왔다 갔다 한 거 저는 김용현 장관이 왔다 갔다 한 거는 기억에 많이 남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의 계속 20, 30분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저것도 제가 제 눈엔 생소했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총리님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고 그래서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러고 있는데 저 다음 장면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대통령님이 마침 그때 이렇게 쪽문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을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총리님이 들어가신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저 장면은 대통령님이 나오시기 전에 총리님이 들어가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총리님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신 거는 기억을 하고
갖다 나오셔서 저한테 뭐 저한테뿐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이 다 들었겠죠. 지금 국무위원들 얘기를 더 들어봐야 된다. 거기에서 더 불러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설득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일단 증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보시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대통령이 중간 출입문을 열더니 국무총리를 들어오라고 하셔서 네. 다시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진술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CCTV 영상에 보면은 피고인과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작 이제 증인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그러다가 박종준 제 경호 기억으로는 네, 내내 네. 2, 30분 내내 제가 저런 자세로 이러고 앉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집무실 문을 열어주자 이제 피고인이 집무실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라서 증인이 지금 진술한 상황하고는 좀 맞지 않은데요. 어떤가요? 제가 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저 자세로 앉아서 그날 상황에 대한 걱정과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대통령이 저렇게 완강하신데 이걸 어떻게 막나, 뭐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기 때문에 뭐 대화나 움직임에 뭐 끼어들거나 살펴볼 겨를이 없었고 그냥 이런 상태로 뭐 멘붕 내지는 좌절감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언행을 지켜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경호처장이 뒤에 와 있었던 것도 지금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피고인이 했다는 말은 정확히 기억이 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증인이 여러 가지 걱정이나 뭐 우려 때문에 막 고민하고 계셔서 뭐 은행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썼다고 말씀하시면서도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또 말씀하시니까 제 옆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네. 일어나시고 또 돌아오시고 그런 거는 제가 알 수 있었고 앉아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전체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다른 사람도 들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해서 증인을 말씀드립니다. 상대로 말을 예, 한 거였습니까? 네,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 김정한 수행실장은 당시 집무실에서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제 진술하는데요. 증인은 집무실에서 나온 피고인으로부터 그러면 요건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대접견실에서 그곳에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대접견실에서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의견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라 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나요? 집무실에 다녀와서 총리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던 말은 있는데 네. 피고인이 직접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의견 들어보라라는 말하는 걸 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제가 집무실에 따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국무위원을 대통령실로 직접 부르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9시 한 30분 전후인 것 같은데 송미령 어떤 여자 장관하고 통화하시면서 들어오시라고 전화하시는 걸 제가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목소리가 송미령 장관인 것 같아서 제가 송미령 장관하고 통화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한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럼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국무위원에게 전화해보라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국무위원들한테 전화해보라 이런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설득을 했다. 그리고 당신도 일부 국무위원하고 통화를 하시는 걸 제가 옆에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부속실 직원이나 누군가 또 연락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고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증인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이 대접견실에 도착하였을 때 네. 최상목 전 장관에게 어떤 말을 하였나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한 게 최상목 부총리고요. 거의 사복 차림으로 아마 집에 딴 데 갔다가 뭔 일인지도 모르고 양복이 아닌 사복 잠바 차림으로 들어와서 제 왼쪽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러길래 제가 비상계엄 선포하신답니다. 지금 난리가 나서 이러고 앉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바로 그냥 말도 안 된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총리님한테 아니 총리님 왜 반대하시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총리님이 내가 왜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라고 답을 하셨고 그러면서 굉장히 격앙된 그 반응을 최 부총리가 보였길래 제가 이 양반 빨리 대통령께 또 가서 한 말씀 드리라고 설득해야 싶어서 제가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빨리 들어가서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어서 집무실로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증인의 지금 진술을 좀 정리할 겸 다시 39분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에게 집무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라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에게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의견을 말해달라라는 취지의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피고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했기 때문에 가로질러서 오고 간 얘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당시 이제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받으실 때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저는 어떻게 맞나요? 기억을 들은 걸 기억을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직접 말씀하신 걸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으로부터 외교부 장관께서 저한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이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맞나요? 나중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네. 피고인에게 네.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왜 내가 반대를 안 해요?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요지의 반박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단어는 좀 기억이 안 워딩은 나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반대했다. 그리고 내가 강하게 말씀드렸다. 요지는 그겁니다. 증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당시에는 이렇게 피고인이 반대를 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명확히 기억이 나셔서 진술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최 부총리의 그런 질문에 최 부총리에게 총리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신 거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네. 증인은 최상목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네.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민 전 장관은 최상목 전 장관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던가요? 그냥 그 민망한 표정으로 이렇게 별 말을 한 그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뻘쭘한 표정, 민망한 표정으로 반응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46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이제 다시 들어왔을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대접견실로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비상계엄 선포하시고 돌아오셔서요. 선포 전에 전에, 윤석열 앞에서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에서 피고인이 이제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이런 취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그 브리핑룸으로 가시기 전까지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님이 이 대접견실에 한 서너 번을 짧게 들락날락 하시고 서서 몇 마디 하시고 들어가고 또 서서 몇 마디로 들어가셨지 앉아서 무슨 토론을 하거나 다시 무슨 얘기를 하는 그런 기회가 저는 없었다고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나가시기 전에 한번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순채로 그냥 나가시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제대로 보필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고 주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나가시기 전에 잘 못 들었는데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러냐고요? 피한다는 거면 한번 다시 좀 말씀. 보필. 예? 대통령님 보필. 제대로 보필하려고 이렇게 간청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다시 한번 재고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아니 지금 저 언론도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바꾸면 다 틀어진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고 나가신 거로 기억하는데 그러고서 누군가가 잡아서 앉으셨다고 그러면서 CCTV를 보니까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 2분 동안 짧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나가신 건데 저는 그 앉은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 짧게 그 앉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그냥 서서 왔다 갔다 하신 몇 장면만 기억나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뭐 다시 반대 얘기하고 뭐 그럴 것도 없었고 그때는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상목 장관이 도착한 게 거의 10시 언저리 왜냐하면 30분 정도부터 불렀으니까 빨리 와봐야 20, 30분 내에 왔을 거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최상목 장관이고 그 시간이 거의 10시 언저리 됐기 때문에 다른 장관 오신 거는 뭐 거의 대통령이 브리핑룸 나가시기 직전 한 2, 3분에 한꺼번에 도착했고 뭐 비상계엄 얘기를 듣지도 못했던 장관도 한두 명 있었을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윤석열이 집무실에서 대적균실 왔다 갔다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다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겁니까? 뭐 김용훈 장관한테 뭐 지시하고 뭐 그냥 상황에 제가 모든 게 다 언론 대기 발표 중인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서두르는 게 10시에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김용훈 장관이 지나가길래 불러 세워놓고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고서 아직 지금 뭐 방송 대기 중인 거냐 아까 그러는데 그랬더니 대기 중이다. 그래서 10시에 방송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무실에서는 그냥 방송 대기 중이냐라고 대통령이 물으시니까 예 그렇습니다라고만 답을 했고 저희들이 대적교지로 옮긴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길래 제가 불러서 지금 대기 중이냐고 했더니 10시에 지금 하게 돼 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럼 군대도 지금 대기 중인 거냐 대기 중인 거냐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의자를 이렇게 툭 짚으면서 대통령님이 오랜 고뇌 끝에 내린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 이 지경 되냐고 했더니 답변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접견실에 있었고 그래서 뭐 대통령님하고 서섰거나 앉았거나 뭐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그런 계제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죠. 예.